그 가운데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의원은 이 논란 자체가 내부 암투 속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한 함수로 치면 3차, 4차 함수쯤 되는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 김웅 의원, 제보자 어떤 세력인지 안다면 당연히 밝혀라. 내부 암투 가능성을 전혀 배지 못한다. 후보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 김재원 최고의 생각과 주장은 이 제보자가 뭐 민주당이나 타 당의 캠프가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국민의힘 내의 다른 캠프, 어떤 캠프? 김재원 최고는 혹시 어떤 캠프를 생각하는 걸까요? 저희가 12명의 후보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뭐 상상력은 동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뭐 이것도 가정적인 사실입니다만 뭐 국민의힘의 뭐 그 당시에 이제 선대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내부에서 이러한 제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김재원 최고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 이제 얘기를 좀 했지만 또 김웅 의원은 오히려 이제 우리 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좀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저는 개인적으로는 9시 이제 30분에 이루어질 기자회견에서 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당에 있는 건지는 좀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게 오히려 잘못하다가는 의혹을 좀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본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손준성 검사가 이 고발장을 작성했냐 사실 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게 밝혀야 될 사실입니다만 이 뉴스버스에서 이제 쓴 거는 이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지시로 이렇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렇죠. 뭐 이렇게 또 사주를 했다. 이제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라서 사실은 여기 이 뉴스버스의 제보나 현재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 손가락에 가리키는 거는 손준성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인 거죠. 여당의 주장은 그렇죠. 그리고 뉴스버스의 기사 내용도 그래요. 윤석열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 그것 때문에 뭐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거 아니겠어요? 전주혜 의원께서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지사가 여론조작에 동참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거냐라고 질의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1단계는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작성 사실이 밝혀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계속 냄새를 풍기는 거는 윤석열 총장, 그 당시에 이제 대검 총장 이 윤석열 총장인데 그 손준성 검사가 그 대검의 수사정책 그 담당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시킨 거 아니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까지 나온 게 없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거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정확한 증거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약시키는 건 안 된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이건 저희가 단호하게 이것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얘기했던 거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그 김경수 지사가 이제 지시를 한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그 당시에 문재인 그 대선 후보의 캠프의 수행실장이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구조로 하면 이게 문재인 후보가 이 드루킹 댓글을 지시한 것이 된다. 지금 이게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그 정확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저희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현재 대검 감찰이 진행 중이고 손준성 검사의 PC 등에 대해서 포렌식 등의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검사는 내가 쓰지도 않고 전달도 안 했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규명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김웅 의원이 밝힌 제보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으셨던 것처럼 논란이 상당할 것 같고 잠시 후 직접 한번 기자회견 연결하겠고요. 김웅 의원의 발언이 매체마다 너무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1일 뉴스버스 모르겠다. 손준성에게 법리적으로 만나 물어봤을 수도. 윤 전 총장과는 무관하다. 2일 뉴스버스 검찰 입장을 전달해 준 것 같다.
6일 중앙일보 최강욱 고발장은 내가 썼다. TV조선 초안을 잡아준 건 맞다. 7일 중앙일보 모든 고발장 작성 과정에 관여 안 했다. 전용기 의원님, 김웅 의원의 발언이 매체마다 지금 다 달라요. 네, 이런 부분이 저희는 오락가락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예, 믿을 수가 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전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건의 본질이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검찰과 정치의 유착 관계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다른 정치 현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지시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손주성 검사가 혹시 모를 본인의 충성심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는 검찰총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휘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송 검사가 작성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 사실 확인돼야겠지만 그 고발장을 보면 피해자가 특정돼 있습니다. 피해자는 윤석열 후보고요. 그 부인과 그다음에 자기의 수족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특정돼 있고 고발장에 내어 있는 가해자라고 지목되는 사람도 여권의 인사와 기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송 검사가 만약에 자기의 충성심에 못 이겨서 이런 것을 작성했다고 해도 문제고 이것을 피해자가 너무나도 특정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지시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선임 기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뉴스버스의 보도에서 이것이 손준성 검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뉴스버스 측에서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손주성이라는 사람이 보낸 고발장의 내용을 보고 많이 고민을 했대요. 이 사람이 진짜 검사일까? 혹시나 제3의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고발장에 보면 실명 판결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명 판결문은 판사나 검사 그리고 그 피해 당사자 당사자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3명 말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검찰 내부나 판사나 당사자라고 확정을 지었던 것인데 당사자가 야당한테 이것을 넘겼다라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일단은 검사 측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두 번째 논란은 손주성 검사라는 것이 혹시나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검찰 내부에 조사를 또 해보니까 손주성이라는 사람은 단 한 명으로 지목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수족이라고 불리는 지금 해당 당사자 손주성 검사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과한 추정일 수도 있지만 이 손주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이 고발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당의 입장인 거고 손준성 검사 본인은 쓰지도 않고 전달한 바도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여당에서는 김웅 의원의 발언을 못 믿겠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이거는 좀 거짓말의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재 의원님. 네. 김남욱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믿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그 월요일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 9월 2일에 김웅 의원과 뉴스버스의 녹취록이 9월 그러니까 나왔는데요. 그 전날인 9월 1일 오후 9시 반에 김웅 의원과 또 뉴스버스가 통화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날 질의하면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하셨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윤석열 총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김웅 의원이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9월 1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9월 2일에 그 녹취한 것만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사주를 했다 이렇게 기사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불리한 건 숨기고 뉴스버스의 보도 자체가 의도가 있다. 유리한 거는 지금 내세우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뉴스버스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게 결국은 허위 사실 아니냐 이런 것을 저희가 강하게 좀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 제가 또 뉴스버스가 그날 지난 월요일에 이 고발장 전문을 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이거를 과연 손준성 검사가 썼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게 저한테 잠시만 주세요. 제가 잘 보이게 좀 들고 있을게요. 저도 이거 대검찰청 귀중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규정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요? 굉장히 아마추어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검의 어떠한 그 고발장의 시스템을 모르는 사람이 좀 썼을 가능성이 크다. 저 읽어봤는데요. 이게 손준성 검사도 지금 자기는 이런 걸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뭐 굉장히 그 고발장에서는 기본이 안 되는,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도 과연 이걸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했을까 이제 하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좀 가능하다. 자, 이 이렇게 부분과 이제 말씀을 관련돼서도 드리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이견이 좀 있다. 여당 측에서는 이거는 프로의 솜씨다. 그런데 또 판사 출신하셨지만 야당에서는 오히려 이게 아마추어의 솜씨다라는 의견도 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